자, 포토샵에서 타일링을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뭐 저희 카페를 회원님 기껏 올려드렸는데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주 나쁜 좋은 얘기 때문에 나쁜 좋은 얘기 말씀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보기 싫은 게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똑같은 하얀 무늬가 이렇게 쫙쫙쫙쫙쫙 보이죠? 네, 이게 바로 타일링이에요. 이런 초보자들이 바로 이런 타일링 느낌을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매핑 소스를 보시면 제가 심니스라고 얘기했죠. 심니스.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니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그 그래픽 용어로 알으셔야 돼요. 심니스라는 거는 바느질 자국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없는. 그러니까 이음새가 없는 매핑 소스라는 얘기죠. 제가 매핑 소스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는데 매핑 소스가 타일링이 없다는 얘기는 일반 매핑 소스, 그 심니스가 아닌 거는 제가 불러와 볼게요. 그냥 일반 매핑 소스는 당연히 뭐 대리석을 할까요? 네, 이런 걸 불러오면 당연히 타일이 질 수밖에 없어요. 맥스에서 불러드리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UVW 맵 모디파이어를 주고 타일링을 10 줍시다. 10 이렇게 타일링을 10 주고, 자, 탐색계에서 맥스는 아시겠지만 드래그 앤 드롭도 됩니다. 매핑이. 그럼 디퓨즈 맵으로 들어가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러면 디퓨즈 맵으로 들어가면 스탠다드 재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탠다드 재질은 애지간하면 반드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첨가되고 필요한 데는 쓸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냥 이런 생각 없는 매핑 소스를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예, 보이죠 이렇게. 이게 타일링이에요. 이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게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타일링이 없는 심니스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심니스. 그럼 심니스를 구하거나 혹은 심니스를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포토샵에서 심니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과연 심니스를 안 써서 이러냐? 지금 이 작품은 심니스를 쓴 거예요. 쓴 건데도 문제가 생겨요. 심니스를 쓴 거예요. 타일링이 없는, 그러니까 타일링이 진다는 거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무늬가 여기 쭉 가다 해서 뚝 끊겼잖아요. 그죠? 연결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타일링이 없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고, 타일을 줬을 경우 이 타일을 주면 티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그림이 상하 좌우가 연결이 되는 그림을 심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심니스조차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해볼게요. 심니스예요. 자 타일링은 보이지가 않죠. 전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 심니스 쓰니까 아까 저거 똑같이 안 보이는구나. 하지만 이게 심니스조차도 이 타일 개수가 적었을 때 얘기예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엄청 넓은데 그러면 뭐 거의 60 타일 이게 되게 높아진다고요. 타일링이. 이러면 얘는 타일링이 보여요. 보이시죠?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심니스에도 타일링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잘못한 거는 심니스는 썼는데 이게 타일이 아마 매핑 소스가 요만한 걸 거예요. 이거를 지금 뭐 아마 UVW 맵이 타일을 뭐 한 60, 50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보자들 티가 빵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요번 시간은 이게 이제 심니스가 되게 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심니스는 일단 간단해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무식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기 쉬운, 이게 좀 쉽기는 한데, 이 방법이 쉽긴 한데 효과가 아주 최고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리스가 아니거든요. 이음새가 없죠. 그럼 이 이음새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빠르고 무식한 방법은, 자, 필터 아더에 가셔서 옵셋을 줍니다. 이게 그림이 몇 픽셀인지 모르겠지만, 아더에서 옵셋 하면 움직이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보면 이게 타일링을 줬을 때의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 버티컬은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만 움직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이음새가 없죠. 그죠? 그럼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거를 도장 툴로, 자, 꺽쇠로 이렇게 줄이고, 꺽쇠라는 거는 그 영어 P 옆에 있는 게 이게 브러쉬 크기입니다. P 옆에 있는 꺽쇠를 움직이시면 브러쉬 크기인데요. 도장 툴로 S 하셔도 되고, 뭐 도장 툴 누르셔도 되고, Alt 키로 이렇게 하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없애셔도 돼요. 근데 한 군데를 쭉 뭐 이렇게 하시면 티가 나겠다 싶으시면, 예. 자, 그리고 또 이쪽 Al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옵셋을 해보세요. 자, 이제 좌우는 없죠. 거의 티가 안 나죠. 그러면 이제 버티컬 모양으로 역시 한 150픽셀. 이건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 한 중간쯤 오는데, 여기 지금 타일링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 타일링이. 여러분들도 보이세요? 예, 여기 보입니다. 요걸, 자, F키를 누르고 이렇게, F키를 눌러야지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여요. 예, 보통은 F키를 안 하고, F는 계속 누르면 이렇게 토글입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걸로 하시면, 예,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이걸로 전체 화면 하지 마시고 풀 F키로 하시면 되고요. 저도 리터치를, 뭐 건축 리터치를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도 뭐 Alt키 이렇게 눌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애줍니다. 자, Alt키 누르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봅니다. 필터에 아더에 이제 또 수직 방향으로. 예, 이제 티가 안 나죠. 자, 이렇게 티가 안 나면 이제 이걸 심리스라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이것 역시 포토샵에서, 맥스에서 타일을 20 이렇게 주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네? 왜? 이게 너무 작으니까. 여기 지금 좀 보이는데, 타일이. 그래서 타일 값을 많이 줘야 되는 씬은, 예, 그림을 크게 잡으셔야 돼요. 그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을 크게 잡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이미지 사이즈를 봅니다. 컨트롤 시프트 I 누르시면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이걸 바꾸세요. 계산하기 쉽게 300으로 바꾸겠습니다. 키우지는 마시고 300에 443이죠. 혹은 뭐 센치로 하셔도 돼요. (300에 443이죠) 그러면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하고요. 얘를 패턴으로 지정합니다.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 그래서 뭐 이름은 아무거나도 좋아요. 자, 다시 300에 442였나요? 443이었구나. 그러면 대충 한 뭐 10배 정도로 컨트롤 N 하신 다음에 3000에 443이었죠. 4430. 이렇게 하면 10배죠. 이렇게 하면 10개가 들어가나?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넣는데요. 자, 저는 이거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로 떨어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불러왔을 때.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누르시면 그림이 플러스 누르시면 같이 커지고 마이너스 누르면 같이 작아져요. 그래서 매핑 소스도 여러 개 터치할 거 소스 불러놓고 이렇게 쭉 불러놓는 게 편해요. 그냥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이 창은 커지지 않고 그림만 커져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그림만 커져요. 혹은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그림만 작아지는데 창까지 같이 하는 거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컨트롤 알트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제로를 누르면 원래 크기 그림의 100%가 돼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제로. 단축키가 포토샵에 한 100개 넘는데 저는 뭐 단축키를 거의 외워서 쓰니까요. 요즘은 제가 터치할 짬밥이 아니라 터치 안 한 지 꽤 오래돼서 좀 잊어먹긴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컨트롤 A하고 디파인 패턴 했죠? 패턴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시프트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필이에요. 필. 시프트 백스페이스는 그 더하기 옆에 있는 거. F12 밑에 있는 게 백스페이스입니다. 시프트 F 하면
자, 필 여기다 가득 채울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예, 아까 마련된 패턴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패턴인데 커스텀 패턴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죠. 꼭 눌러보면 마지막에 만든 게, 보통 자기가 만든 게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얘가 맥스에서 타일링 준 것처럼 쭉 들어가요. 그럼 보세요. 티가 나죠.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심리스로 해도. 이음새는 없지만, 이음새는 없어요. 근데 보면, 아, 이게 복사한 게 티가 나는 거죠. 왜? 동일한 점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맥스에서 타일을 이렇게 많이 주면 됐던 폐해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심리스를 줬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만들어야 되죠. 저는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좀 크게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너무 크게 한 거고, 뭐 이렇게 10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매핑 소스가 너무 무거워지면 장면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뭐 5배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타일은 좀 준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알트 클릭하셔서 뭐 이렇게 해서 이 무늬를 좀 이렇게, 아이고, 제가 클릭을 해야 되는데 드래그를 했어요. 자,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게 시프트 꺽쇠가 소프트니스예요. 그냥 꺽쇠는 이렇게 크기라고 했죠. 여기 브러쉬에 보시면 소프트니스, 하드니스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단축키만 쓰기 때문에 사실 메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잘 안 써서 잘 몰라요. 이 소프트니스하고 하드니스 아시죠? 여기 끝이 부드러운 게 소프트니스고 끝이 센 게 딱딱한 게 하드하다 그래요. 요거. 그래서 여기 있죠. 이거 하드 메뉴. 예. 요것도 단축키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사이즈는 꺽쇠고요. 꺽쇠로 하시면 사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오퍼시티를 100%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시프트 꺽쇠를 누르시면, 오른쪽 꺽쇠를 누르시면 이렇게 더 진해졌고요. 왼쪽 꺽쇠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소프트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소프트해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퍼센테이지를 오퍼시티를 조정해서 적당히 소프트니스하게 한 다음에, 예, 알트키를 클릭하셔서 하시면 돼요. 지금 도장 툴로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 너무 큰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시간을 들이셔서 하셔야 돼요. 이 점이 일단은 보기가 싫죠? 그죠? 이런 점. 네. 이 점이 벌써 모자이크 타일처럼 보여요. 이 점을 지금 다 없애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이 무늬도 지금 다 보여요, 보면. 일자 줄도 이렇게 쭉 보이고. 그죠? 시간을 공을 들여서서 매핑 소스를 만드셔서 이 타일링이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뭉개지는 느낌이 보기가 싫으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뭉개지는 느낌이 보기가 싫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 줄이 여기는 뭉개졌어요. 아까 타일링을 하다가 여기가 안 뭉개졌죠. 그러면 여기 걸로 찍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알트 클릭하고 찍고. 그러면 안 뭉개지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10배를 해서 좀 용량이 많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투자를 하셔서, 예?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야지만 이걸로 하면 뭐 타일링을 한 뭐 20, 30 줘야 될 걸 2나 3 줘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 심리스를 만들어 버리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뭐 작업 과정을 다 보여드리진 않고, 여기 뭉개지는 게 싫으시면, 네, 이렇게 하셔서, 네. 그래서 이거를 매핑 소스로 주셔야지만 저런 촌스러운 타일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스라고 해서 반드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스라도 타일링이 적은 거는 그냥 바로 쓰셔도 되는데, 심리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디파인 패턴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숙제검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너무 처음부터 잘하셨는데, 처음 한 것 중에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타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랜덤이 아닌 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랜덤한 거에서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가 너무 보여요. 이 모양이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섞이는 용도가 4종류라면 뭐 25%, 25%, 25%, 25% 이렇게 섞였으면 덜 보일 텐데 지금 한 5, 60%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다는 좀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조금 재미가 없는 게, 물론 이거는 애프터 이펙터나 포토샵에서 터치는 필수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다고 3D를 공부할 때는 터치를 안 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3D로만 퀄리티를 최대한 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터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스틸컷이든 동영상이든 무조건 터치는 해야 돼요. 터치 안 하는 작품이란 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 되겠지만, 근데 3D를 공부할 때 터치를 할 것이라는 걸 노리고 대충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터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모양은 지금 뭐 그다지 또 예쁜데 굳이 저걸 하자면 이 색이 너무 촌스러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세츄레이션이 강한 색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세츄레이션이 과해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다는 거지. 그럼 제가 세츄레이션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세츄레이션이 강하다기보다도 세츄레이션이 약간 강한 것도 있지만 지금 색깔이 안 예뻐요. 우중충하다는, 지금 세츄레이션 약간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지금 이미지대로 해볼게요. 컨트롤 J 눌러서, 자, 뭐 오버레이 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사실 단축키가 Shift Alt O 누르면 오버레이 모드가 돼요. 지금 이것도 브러쉬일 때, 라쏘일 때 먹어요. 네. 앞 글자예요.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뭐 스크린 모드면 S, 그 다음에 O면 오버레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스크린 모드를 일단은 하고, 이 노란색이 지금 보시면 되게 거슬려요. 노란색이 너무 노란색이거든. 자, 레이어 마스크를 좀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브러쉬로, 브러쉬는 당연히 노멀 모드 되겠죠. 검은색이 여기 칠해지면 윗 레이어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자, 오퍼시티는 너무 진하니까 살짝 네. 네,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이거는 여기를 컨트롤 J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하고 위로 올려서, 얘는 뭐 세츄레이션으로 할까요? 세츄레이션 모델 뷰로 하고, 얘도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를 눌러서 찍고, 그리고 당연히 이건 색깔이 여기가 잘못 들어갔네요. 하늘이 멍든 것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다시 흰색으로 해서 빼줘야 되죠, 하늘을.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좀 어두워야 되고, 물론 이건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컨트롤 J 하나 더 해서 가까이 있는 게 좀 어두워요. 오버레이로 해볼까요? 뭐 다크니스로 하든 오버레이로 하든 뭐. 오퍼시티도 이거 라쏘 틀일 때는 그냥, 자, 라쏘 틀이나 브러쉬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숫자로 5 누르면 오퍼시티가 조정이 돼요. 뭐 라쏘 틀일 때 2 하면 20%, 25 빨리 누르면 25% 이렇게 되거든요. 5 누르면 50%가 되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역시 레이어 마스크 넣은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브러쉬 B로, 앞부분이 어둡고 뒷부분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검은색으로 칠해야지 지워지는 거죠. 뒷부분이 제일 밝아야 돼요. 뒤로 갈수록 밝아지고 앞으로 갈수록 살짝 어두워야 돼요. 여기가 가장 어두워야 된다는 거죠.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늘을 뭐 안 하겠는데, 하늘도 예를 들어서 컨트롤 J 누르고
얘는 뭐 스크린으로 밝은 게 보통 스크린이겠죠. 스크린이고, 예, 레이어 마스크 하고, 여기가 이제 지워져야 되는 거니까, 예, 여기 이렇게 지우고, 가까운 부분은 좀 어둡고, 그래서 지평선 부분이 가장 밝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나마 이게 워낙, 그러니까 원본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못생긴 사람은 아무리 성형해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색깔이 구중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얘가 터치를 했는데도 특히 노란색이 되게 보기 싫어요. 안 어울리거든. 약간 이 색깔과 어울리는 색깔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파란색도 지금 아무리 고쳐도, 자, 컨트롤 A,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C하고 컨트롤 V 누르면 이 레이어 전체가 합쳐서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이 돼요. 한 장의 그림. 그죠? 이 레이어가 합친 게 컨트롤 시프트 C예요. 컨트롤 C가 아니고. 그래서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컬러 밸런스를, 지금 이 파란색이 너무 보기 싫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뭐 군데군데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바로 단축키로 주지 말고 그 조정 레이어가 있죠. 어드저먼트 레이어에서 컬러 밸런스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원하는 레이어에만 그 스택이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스택이 살아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J에서 하나를 복사해 놓고 스택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 컨트롤 B 하셔서 아까 왼치로 컬러 밸런스를 조정을 해 주시고, 자 프리뷰, 네, 요게 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 파란색이 너무 보기 싫거든요 사실은.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도 레이어 마스크로 하셔서 빼면 되겠죠. 이거는 63%가 너무 강하니까 오퍼시티를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자, 컨트롤 A,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만든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어둡다 싶으시면 다시 컨트롤 J 누르시고 스크린 모드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 합치고 컨트롤 E를 눌러서 방금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치고 필터에 샤픈에 원샷 마스크를 좀 때려주시면 거의 사진 같은 잔디를 얻으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자, 원래 작품하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PSD로 그냥 올려놓을게요. 네, PSD로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3D에서만 렌더링을 한 거고, 이건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지 설명 안 하고 하면 한 10분 터치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잔디 같습니까? 물론 잔디 색깔이나 이런 건 취향이지만 이 터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잔디 같죠?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터치는 내가 3D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방금 말씀드렸죠. 3D는 당연히 터치를 안 한다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자세는 터치 안 할 거야. 3D에서 퀄리티를 낼 거야. 라고 공부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터치를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건축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이 왜 건축 CG 하시는 분이 왜 스틸컷은 괜찮게 나오는데 영상 가면 퀄리티가 허접하냐? 스틸컷은 포토샵으로 터치가 되는데 에펙이나 이런 누쿠나 이런 걸 모르니까 영상은 터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영화도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도 레이어가 수백 개라고 이렇게 포토샵처럼 엄청난 터치가 들어가요. 이건 그냥 제가 막 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도 없이 그냥 계획도 없이. 그죠? 그래서 그 다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터치를 제가 살려고 했던 건 사실 아니고 그만큼 이 터치도 중요하지만 이 색이 매핑 어차피 터치로 다 바꿀 거야 하면 할 말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터치는 영상에서는 못하죠. 완전히 무슨 막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영상은 그렇게 리터치는 막 드로잉이 되지만 영상에서는 드로잉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영상이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3D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색 배합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강한 색을 쓰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얘가 주인공이 아닐 경우에는 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연물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츄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빠져있죠. 색이. 그죠? 사실은 이 색이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이 색이. 이게 인조 잔디 같은 느낌의 요 색 있죠, 요새. 요게 너무 강해요, 요게. 그리고 이 노란색이 이 강한 그린색하고 배합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얘가 자연스럽게 이색이 된 게 아니고 잡초만 그냥 꽂아놓은 것 같아, 사람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처럼 이렇게 뭐 서서히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 노란색이 하나 있으면 들노란색이 있고 뭐 파란색이 있으면 들파란색이 있고 이게 아니고 얘는 그냥 파란색에다가 그냥 노란색을 꽂아놓은 것 같잖아요. 4개가 단계가 너무 없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랜덤이, 그러니까 우중충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좀 규칙성이 보여요. 규칙성이 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이 VA 스캐터를 다 안 배워서 그런데, 이게 이 노말 방향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크기가 이렇게인데, 이 한 판 있죠. 우리가 모를 심었잖아요. 모 한 판이 지금 이만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붙지를 못해요. 그럼 모판 크기가 작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만든 거니까 이걸 줄일 수 없으니까 이 지형을 좀 크게 이 모판보다 더 크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노말을 따라서 가는 게 좋겠죠. 노말 값이 있어요. 우리 배워요. 이렇게 되면 잔디가 이렇게 됐는데도 잔디가 이렇게 심어지느냐, 땅이 이렇게 되면 잔디가 노말 값을 안 주면 디폴트는 이렇게 심어져요. 이렇게 V레이 스캐터에서 이렇게 심어진다고. 이렇게 심어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땅이 이렇게 됐을 때 같이 잔디도 노말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심어지느냐가 바로 노말 값이거든요. 그래서 노말 값도 살짝 주시는 게 좋아요. 따라가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그림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리터치가 중요하고 색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외국의 작품에 와 사진 같아, 저런 건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진 같아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정도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사진 같다면 3D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3D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터치를 한 거예요. 안 하고는 사진같이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의 리터치가 중요하고 영상에서는 누쿠나 에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선생님 저 영상 할 줄 알아요. 맥스 애니메이션 알고 카메라 애니메이션 할 줄 알아요. 타가로 렌더링해서 끝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애프터 이펙터나 누쿠에 가져가서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은 스티커처럼 이렇게가 안 되잖아요.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오브젝트 단위별로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상은 지금 이렇게 스티커 한 것처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색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오브젝트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데 매트로 오브젝트 뭐 요 파란색인 파란색.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전체적인 조합의 색깔을 바꿀 수가 없고 뭔가를 딱 선택해서 바꾸고 선택해서 바꾸고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고 다들. 근데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렌더 엘리먼트라 해서 디퓨즈 채널만 빼고 뭐 GI 반사광 부분만 빼고 뭐 주라이트 부분만 빼고 이렇게 해서 터치를 해가지고 그림을 건드는 거예요. 외국에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VFX 영상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쪽 허접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스 로만 작품도 스틸컷을 터치하기 전에 스틸컷과 터치하기 전에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영상의 반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퀄리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사진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똑같은 V레이고 똑같은 맥스인데 저렇게 안 나올까? 물론 여러분들보다 3D도 훨씬 잘하긴 하지만 그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3D에서는 한 8, 90%도 안 나온 거예요. 거의 터치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학원 포트폴리오 이런 거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전문가가 저 같은 사람이 1, 2분만 만져도 다른 그림이 돼버려요. 지금 설명하면서 하니까 5분, 10분 걸렸지. 그냥 제가 쓱쓱쓱쓱 하면 그냥 5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정말 사진같이 바뀌어요. 스틸컷도.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물에 현혹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잘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작업하면 항상 퀄리티가 잘 나오는 굴곡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 그 사람의 작업 방식이 FM이어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우리 카페 튜토리얼도 외국 카페 역시 FM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적응이 되면 나중에 수정이 빨라요. 습작은 수정을 안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땡기면 되지만 실무는 내가 어떤 경우는 재수 없으면 그림은 3일 그렸는데 수정은 7일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수정이 쉽지 않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디를 만들 때는 방금 같은 것들 규칙을 지키고 매핑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장동건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잘생긴 개그맨 정도는 나와야지만 터치를 했을 경우 장동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핑을 할 때 자기가 봐도 촌스럽다. 내가 색감을 잘 모른다 그러면 서점이나 이런 데서 색감 그런 것들을 특히 웹 배색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어울리는 색깔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색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그리고 내가 당장은 색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강한 색은 피하도록 하세요. 너무 강하다, 튄다, 세츄레이션이 너무 강하거나 휴가 너무 강하거나 그런 식을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션 블러나 뎁스 필드나 앞이 가깝고 뒤로 갈수록 가까운 부분이 어둡고 공간적 시간감이라 그러죠.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게 밝아 보여야지 원근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3D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영상이든 뭐든 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야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식하게 레이어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그라데이션 옵션은 이제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시죠. 딥 색깔은 안 들어가야 되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당연히 이게 이제 오퍼시티는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먹고 이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는 그 공간감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레디언트는 요걸로 하고 이렇게 아니면 스크린 모드로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역시 오퍼시티는 살짝씩 조정해야 되겠죠. 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터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조정을
근데 이런 게 3D에서 안 되죠, 당연히. 예. 근데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이게 맞거든요. 여기 너무 밝고. 자, 이렇게 해서 Shift F6으로 바뀌었어요, 페더가. 페더를 좀 주고, 페더를 좀 더 주고,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 너무 밝아서 티도 안 나는구나. 이게 스크린 모드다 보니까 티가 안 나는군요.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나 보기 싫기 때문에, 이게 판때기라는 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A, 컨트롤 Shift C, 컨트롤 V 하면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넘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로테이트가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거를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여기 브러쉬로. 브러쉬에도 타입이 되게 많죠. 여기 흩날리게 하셔도 되겠고, 브러쉬에도 타입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런 걸로. 그래서 이걸로 지워주셔도 되고, 여기도 스페이싱 간격을 주고 스캐터링을 하셔도 되거든요. 스캐터링을. 네, 이거 뭐 스캐터링 이런 거는 본인이 하시고, 이게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하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색깔이 들어가니까, 이거. 물론 이건 이제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기 싫은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 도장 툴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브러쉬로 색깔은 물론 맞춰야 되겠죠. 색깔은 맞춰서 작업을, 이거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 색깔을 섞을 수도 있어요. 쉐입 다이나믹 하셔서 사이즈도 좀 노이즈를 주고, 사이즈 서로 틀리게. 그 다음에 텍스처링까지는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텍스처링에서 이 풀 색깔 줘도 되고요. 컬러 다이나믹을 줘야죠.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 색깔이 좀 섞이게. 그래서 백그라운드 색깔은 뭐 X 누르고 백그라운드 색깔을 여기 뭐 진한 걸로 Alt키 눌러서 여기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두 색깔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지금 오퍼시티를 좀 진하게 해서, 그러니까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요즘 스캐터링이 너무 많군요. 스캐터링이 간격을 좀 좁혀서, 네. 지금 색깔은 뭐 잘 안 어울리기는 한데, 네. 지금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색깔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좀 없애야 된다. 지금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그리고 뭐 터치를 다 해놓은 걸 지금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기 싫은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역시 세츄레이션이 좀 죽어야 되겠죠. 지금 T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뭐 그냥 터치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를 만들지 말으셔야 되겠죠. 이런 거를 만들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D에서 제대로 하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3D를 좀 최대한 하시라는 겁니다.